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어제는 제가 쉬었죠. 벌써 또 날짜가 한 주가 또 지나고, 오늘은 4월 1일 수요일, 벌써 4월입니다. 제가 4월이 되면 항상 그렇죠. 거의 항상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아마 제목이나 가수는 모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들어는 보셨을 노래죠. 크리스트 버그, The Girl, The Girl, 뭐지? In the April in her eyes. The Girl, 하여튼 4월의 눈을 가진 여자라고. The Girl with the April in her eyes. 아마 그 노래가 맞을 거예요. 4월의 눈을 가진 소녀. 가사는 조금 슬픈 내용이죠. 슬픈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도 봄, 4월과 가장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아무튼 제가 4월만 되면 듣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뭔가 소리가 날 텐데, 이거 제가 어제 정동진 해변에서 기차 시간 전에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 파도 소리를 영상에 담은 거 좀 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부산이 아직은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새벽에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 제가 다음 주 기차표를 아직 예매를 안 했는데 아마 보고 내일이나 모레쯤 예매를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강릉 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렇죠. 금요일쯤에 나오는 예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금요일쯤에 나오는 예보는. 그런 관계로 일단 내일하고 모레 한번 강릉 쪽의 날씨, 강릉, 동해 쪽의 날씨를 한번 보고,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 다른 일정을 하든지, 비가 오면은 그렇지. 우리나라가 좁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산하고 강릉은 제법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산에 비가 오더라도 강릉은 맑을 수도 있고, 강릉이 비가 오는데 부산은 또 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로. 근데 이게 좀 거리가 좀 이제 있으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근처면은 설마 부산에 비 오는데 울산에 비가 안 오고 이런 경우는 솔직히 별로 크게 없죠. 특수한 경우 빼고는. 근데 이제 이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이제 그 날씨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목, 나경원 그리고 국민의힘. 트럼프 형님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이 과거 발언이 지금 조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이거 잠깐 흘러가면서 들었었는데, 오늘 좀 찾아봤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마약과 관련해서 오늘 좀 자료를 좀 찾아봤었죠. 이 나경원 그리고 국민의힘, 뭔 얘기냐. 이게 아마 어제 아마 천조국 발행이가
그 게시한 글이거든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고자질하려고 모든 정보와 증거들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하려 하였으나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미리 하나 보여드립니다. 과연 이분만 저에게 이 메일을 보냈을까요?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나경원 의원실 비공식 요청 메일입니다. 이걸 올리니까 바로 오늘 댓글이 요 게시물에 댓글이 달렸다고 이제 또 이제 올렸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유튜브 따위에 많이 겁나는지 허겁지겁 누추한 제 채널까지 오셔서 댓글을 다는 것을 보니 그들의 민낯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이네요. 그녀는 이런 구차한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내일 메일 내용 공개와 그녀와 관련한 영상 올리겠습니다. 내일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이 보시면 나경원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게시물에 언급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정보의 출처는 의원실을 사칭한 메일이나 허위 문서로 보입니다. 발신자 메일 주소 등 확인하시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메리 파랭이 아이 참 이게 뭡니까? 참 정말 제가 뭐 저는 뭐 이런 게 뭐 새롭거나 새삼스럽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뭐 4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뭐 항상 제가 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이 기존의 정치 세력들은 모조리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윤통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했었고 실행에 옮겼고 물론 이제 현재로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깝깝하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만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정이라고. 이것 자체가 윤통이 처음부터 이제 기획했던 과정, 이 반국가 세력, 기존의 정치 세력을 짱깨들한테 잠식당한 이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뿐만 아니고 뭐 신문방송, 사법부고 뭐고 어디고 다 갈아엎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윤통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그래서 저번 주에 황교안이 뭐 시팩에 가가지고 막 결의문 채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한 것에 대해서 아니 뭐 기존에 미디어들이 뭐 방송 얘기 안 하는 거는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래 막 뭐 방송을 하고 뭐 그래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 뭐 이런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보니까 또 뭐 황교안이가 거의 또 뭐 구국의 영웅쯤 되는 양 그렇게 또 많은 유튜버부터 해가지고 우파 성향의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뭐 제 방송을 이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요 원래도 계속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통 말고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제그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의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그 시점부터 했던 행실을 한번 되돌아보라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이전에 그 정치인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모조리 다 잊어버리니까
예를 들어 한 몇 년 지나가지고 그 정치인이 입장을 살 바꿔가지고 만약에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면, 아, 우리 편인 줄 알고, 막 물개박수 치면서 물고 빨고, 그러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있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제 뭐 이 상황에서 황교안을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어쨌든 현재의 그 모습들은 뭐 일단 뭐 바람직한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황교안과 그 뭐 박주현 변호사의 뭐 이런 부류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행동들이 과연 정말로 융통같이 순수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을 해야겠다라는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다들 뭐 CPF 관련해서 막 물고 빨고 막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꼴보기 싫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된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깨쳐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 제가 진짜 골 때리는 게 톡방에서 제가 오늘 지금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죠. 그 장동혁이 물고 빠는 것들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는 개딸하고 한 딸하고만 싸우다가 어차피 걔들하고는 뭐 워낙 많이 싸웠으니까 일단 지금은 별로 뭐 상대하고 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동혁이 장돌뱅이를 물고 빠는 것들하고 좀 이제 시비를 붙고 있거든요. 네, 뭐 보면 뭐 장돌뱅이 그 새끼 말고는 전부 위장우파라고, 그러니까 뭐 황교안을 갖다가 황교활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막 그 말도 되도 않은 소리들 씹으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습니까 장돌뱅이가 준떡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비아냥거렸죠. 야, 준떡이 만났는데 뭐하러 만났노 하면서 막 좀 비아냥거렸죠 제가.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니 대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준떡이는 황교활이 데리고 왔대요. 황교활이. 아니 그래, 아니 뭐 그 10년 전에 10수년 전에 그 준떡이 새끼를 데리고 올 때 그래 뭐 황교안이가 데리고 왔던 누가 데리고 왔던 간에 그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아니 어제 장돌뱅이가 직접 그 준떡이를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서로 힘을 합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모르겠고 그 황교안이가 준떡이 데리고 왔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아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하도 그러길래, 야 그러면 황교안이가 너 그 장돌뱅이하고 저 준떡이 만나라고 주선한 거냐고. 당연히 그게 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도 안 되는 정치꾼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수준이 다 똑같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개딸도 마찬가지고 한 딸도 마찬가지고 장돌뱅이 딸들도 마찬가지듯이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약간 쎄하다는 느낌이 들 때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거는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과 논리가
절대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는. 지금 딱 그 장돌뱅이 지지하는 것들 수준이 딱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장돌뱅이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뭡니까 자신의 그 뜻을 표시를 안 하고 뭐 할 때는 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톡방에서 뭐 장돌뱅이 지지한다고 뭐 이렇게 할 그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 결국에는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무지성으로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존박치가 되는구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가치를 따르고 철학을 따라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따르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 꼴이 모양 된 거예요. 제가 찌짜이밍을 갖다가 지지했다가 지지 접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지를 접었던 시점이 제가 그 시점보다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이 끝나고 바로 문빨갱이 새끼가 취임하고 그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유시민이가 사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찌짜이밍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그 이제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쉽게 말해서 그냥 인민재판을 한 거죠. 경선 때 왜 그렇게 지랄했냐고. 물론 지랄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은. 그러면 바로 제가 그랬잖아.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웃으면서 쇼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새끼 이거 양아치 새끼네.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끊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정치는, 누가 그랬잖아요.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지지자들한테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상대 진영하고 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약간 거짓말도 하고, 페이크 모션을 쓸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거죠. 세상이 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진영,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자들을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에 먹는다는 게, 이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찌짜이밍도 그랬다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 구호가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했나? 뭔가를 좀 바꿔달라고 그 절절한 사연을 적어서 그 노가다판에서 하루 이틀 밥 굶어가면서 모았던 돈, 그 꾸겨진 돈을 후원금으로 내면서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절절한 사연을 찍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경선이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이후에도 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위로의 말도 없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축새 그 새끼가 광화문에서 지지자들 앞에 세워놓고 자비판해봐라. 경선 때 왜 그렇게 지랄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쇼였다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저 새끼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이겠구나. 악마에게 혼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새끼겠구나. 그 시정잡배보다 못한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새끼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지를 집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돌뱅이 그 새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윤통처럼 아무 말 말고 그냥 태산같이 그냥
꿋꿋하게 버티고나 있든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윤통을 2번 의심했다고. 왜냐? 아니, 뭔가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거나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워낙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저 같은, 그렇게, 그래, 오래전부터 윤통을 파악해가지고 지켜봐왔던 저 같은 놈도 의심을 하는데, 아니, 여기서는 저 말하고, 또 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저쪽에 가니까 저 말하고, 또 여기 가니까 요 말하고, 이런 새끼를 어떻게 지지를 하냐고요,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라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 밑에 뭐 댓글을 보니까 이제 또, 물론 대부분은 이제 이제 나경원, 그리고 국힘을 비판하는 댓글들인데, 군데군데 이제, 간첩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직 뭐 사실 확인도 안 된 건데, 아니, 씨발, 사실 확인이 되고 안 되고, 네가 어떻게 판단하는데? 천조국 발행위는 지금 메일을 받았다잖아. 그리고 내일 깐다잖아. 근데 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안 되고가 있어, 이 병신 새끼들아. 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디서, 어우씨.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6.25 때의 상황으로 비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기 딱 달맞이 고기만 딱 남겨놓고, 다 점령당한 상태라니까? 달맞이 고기만 남겨놓고.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바꿔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돼요. 워낙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뭐,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족속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돈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친구한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거짓말이 사기긴 사기입니다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벌어서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씨발, 나라 꼴, 지금, 정부가 나서서, 씨발,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도, 주가가 뭐 5천이 넘었다고 하면서 막,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새끼들 조만간에 조만간은 아닌데, 최대 한 4월 한 중순,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폭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겠습니까? 빚 때문에 이제 남게 되겠지. 그러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빚 때문에, 아니, 그래,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살을 한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애도를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숨 쉬는 것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지단 새끼들을 말을 믿고 빚을 내가지고 그래 돈을 믿으나? 그런 인간들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돈에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돈이 되는 일만 있으면 친구를 속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할 거고. 그럴 인간들이잖아, 그럴 인간들. 그 당시 새끼들 뒤지는데 내가 뭘 슬퍼하고 뭐 애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잘 죽였다고 하는 거지, 박수 쳐주는 거지. 그리고 저도 이거 며칠 전에 이제 잠깐 흘러가면서 들었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을 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뭐 예지력 아니면 어떤 아주 오래 전부터의 어떤 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아마 안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조선일보에서 며칠 전에 딱 단신으로, 이것도 네이버 메인에는 또 안 걸렸어요. 트럼프의 이란 하르그섬 점령 계획 38년 전 머릿속에 있었다. 3월 19일에 나온 기사잖아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 장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즉흥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38년 전 41세 사업가였던 트럼프의 머릿속에 이미 하르그섬 점령이라는 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19일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1988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리 함정에 총알 한 발이라도 날아온다면 하르그섬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저서 거래의 기술 출간 직후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사업가로서의 성공 경험은 물론 미국이 외교 안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트럼프는 당시 나는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타격하며 우리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며 하르그섬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 그 이충근 박사가 이제 저기 며칠 전에 아마 여기 사랑침례교회인가에서 이제 연설을 좀 했나봐요.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때 38년 전 가디언지하고 인터뷰할 때 그 사진들이고,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며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나 함선에 총알 한 발이라도 맞으면 하르그섬, 그러니까 이게 뭐 K가 무금? 하르그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점령할 겁니다. 이란은 이라크조차 이기지 못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들과만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세요.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의 트럼프 형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대부분의 그 빨갱이 새끼들이 말하듯이 적극적이라거나 뭐 무모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구상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연히 이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제대로 한번 진짜 제대로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고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이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러니까 26년 전이면 아까는 그러니까 38년 전이고 그럼 그로부터 12년 전이니까 2000년이죠. 2000년에 큐바에 대해 한 말, 큐바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나는 끝내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겠지요? 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 보세요. 26년 전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트럼프 형님도 적어도가 아니고 40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41세 때 그런 인터뷰,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30대 때부터 최소한 30대 때부터 미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뭐 무모하다든지 뭐 계획 없이 했다든지 계획을 38년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잖아. 하라그섬 지금 점령하겠다는. 그 쿠바에 대해서도 26년 전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윤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윤통도 트럼프 형이 못지않은 전략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트럼프 형님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가슴에 뜻을 품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또 겉으로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윤통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아마 그러니까 저기 빵삼이 임기 시작한 그 이듬해부터 아마 저 94년부터였으니까 이듬해 맞죠? 검사 생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 빨갱이 새끼들의 추잡한 면모를 자기는 검사 생활하면서 다 봤잖아요. 빵삼이 새끼부터 떼중이 새끼, 뇌물쟁이 새끼. 그치면서, 아, 이것들 안 되겠구나. 오, 돈만 밝히고, 뭐, 겉으로는 아주 고고한 척, 아주 정의로운 척, 아주 양심이 있는 척, 아주 진보적인 척, 아주 이 서민들을 위하는 척 했지만, 자기가 검사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와, 이것들만한 쓰레기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최소한 제가 보기에 여기 나오는 26년 전에 트럼프 형님이 이렇게 말했던 이 정도 시점부터 제가 봤을 때 윤통도 분명히 목표를, 그 당시에는 이제 목표가 아니고 꿈이었겠죠.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절치부심 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고, 그때 찾아온 그 국정감사에서의 자리, 정인 출석으로 나온 자리에서 명언, 길이 남을 명언을 하나 던지면서 강골검사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국민들 내리에다 팍 박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허투루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뭐 보여드렸듯이 4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4년 전에.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지금하고 똑같이 윤통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도 그 이전부터 윤통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2018년 4월부터 딱 이때쯤이죠. 8년 전. 그래서 2016년이니까. 2026년이니까 8년 전 이맘때쯤부터 윤통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40년, 거의 4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뷰에서 말할 만큼 뭔가 가슴에 큰 포부를 품고 있었던 사람인 트럼프 형님인데, 뭐라 말합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인이 저는 말도 되도 않는 그런 소리나 계속 해대고, 짱개 새끼들 돈이나 받아 처먹고 거기에 휘둘리면서 트럼프 형님 까기나 바쁘죠. 윤통 까기에도 바쁘고. 조만간 다들 뒤질 거니까 그 준비들 하고 있어. 그래 보시면 나는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했다. 누구도 일하는 이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항복할 놈도 없다. 이게 이제 3월 14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이죠. 끊임없는 전쟁에 관심이 없다. 그는 수십 년 지속된 중동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서 영원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란이 시작한 영원한 전쟁을 끝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어젠가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2, 3주 내에 그냥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나는 총 들고 나갈 거다.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걸 또 우리나라 매체들이 받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또 조롱거리로 지금 조롱거리의 소재를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와중에 또 조지부시 항모인가? 또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상군도 지금 10,000명 이상 지금 그 근처로 갔잖아요. 그래, 조금만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아니, 누구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어정쩡하게 그냥, 그렇게 발을 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쉽게 말해서, 진짜, 트럼프 형님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겠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판을 벌렸으면. 근데, 판은 벌렸는데, 마무리도 안 짓고, 대충 그냥 뭐 쑥대감만 만들어 놓고, 바이바이! 이런다고요? 과연 진짜 그렇게 할까요? 아, 진짜 이거는 뭐 깊은 어떤 뭐 전략 전술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손 털고 나와버리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수십 년 지속된 중동의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있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지부를 안 찍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뺐지? 그냥 손 들고 나갈래?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트럼프 형님은 진짜 트럼프 형님이 이제 종지부가 찍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기만 전술. 아니 트럼프 형님이 협상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뒤통수 쳤잖아요. 아, 지금 하메네이하고 협상 잘 되고 있거든. 그 다음날인가 바로 때렸잖아요. 이때까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형님의 화법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짱깨 똥 받아 먹었던 이 매체들은 오늘도 하루도 배 빠지지 않고 트럼프 형님을 물고 씻고 뜯고 하는 것에 연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트럼프 형님을 깔 수만 있는 소재가 있다. 그러면 무작정 그냥 물어 뜯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니까. 그래, 이 상태로 만약에 진짜 뭔가 해결을 못하, 결말도 못 짓고 그냥 손 들고 나온다? 그 순간, 아, 진짜 레임덕이 될 수도 있죠. 진짜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항모가 또 하나 더 가고 있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미 정부를 세우고 주한미군이 아니죠. 주이란 미군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란에다가 미군을 상시 주둔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켜보기로 하죠, 뭐, 그거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달리 세계는 열광하고 있다. 이란 국민 대부분이 열광하고 있다.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트럼프는 역사에 남는 업적을 이룩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금명간에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2022년 9월 9일 그러니까 윤통이 취임하고 5개월 딱 5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아니 4개월이구나. 6, 7, 8, 9 딱 4개월 되는 시점이죠. 그럼 이제 문 정부 5년간 마약 밀수 18배 폭증, 마약 오염국 전락 우려. 관세청 마약 밀수 단속량 2017년에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증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신문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한두 번씩은 다 다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 연말이다. 마약 사범 하루에 47명꼴 잡힌다. 이거는 10월달 한 달 정도 지난 후죠. 보세요.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얘기들은 기사들은 꾸준하게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틀로 나온 거는 9일, 10일, 10일 한 2, 3일 정도 단신으로 다루고 끝나버렸어요. 이러보세요. 최근 5년간 마약 밀수 단속량 18배 급증. 마약 밀수 단속량 69.1, 1272.5. 밀수 경로는 수출 입 화물, 항공 여행자, 국제 우편 특수 화물, 해상 여행자, 이러고 마약 사범, 기소된 마약 사범은 7배 증가했다. 이게 한 2, 3일 정도 최근 5년간 문 빨개일 때 이만큼 늘었다고 이렇게 한 2, 3일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안 사라졌어요.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근거 인원은 매 평균 15,000명을 웃돌았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국내 상황도 연말이 된 지 오래다. 3일 유엔에 따르면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마약 청정국지를 유지하려면 마약류 사범은 1만 명 아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2016년에 이 기준을 이미 넘었었다. 여기 보시면 그 연령별 현황을 보면 보세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 연간 12,000에서 16,000여 명 선을 오갔던 마약 사범 규모는 2020년 18,050명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근거된 마약류 사범은 8,575명이었다. 하루 47명꼴로 붙잡힌 셈이다. 압수된 마약류 양도 증가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순이었다. 전체 압수량은 1295.7kg으로 2017년 대비 8배나 급증했다. 연령별 현황 보세요. 19세 이하. 그러니까 이거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한 건데 19세 이하도 313명에서 450명. 또 20대 4,493명에서 5,077명. 보세요. 제일 많아. 10대, 20대 합치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빨개이로 향하는 어떤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동물병원 펜타닐 처방 증거가 마약 오남용과 관계있다. 근데 기사를 엄청 길게 적었더라고요. 저도 저를 끝까지는 안 읽었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아니 40명 정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펜타닐 패치 이게 아마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무슨 수술 같은 거 할 때 아마 이거 진통제로 쓰는 건가 봐요. 그래 이게 이제 처방이 좀 늘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49명, 42명 2019년 2명에서 2020년에 49명, 2021년에 42명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시면 동물병원. 그런데 기사에는 일반 병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특정 어떤 집단을 갖다가 계속 악마화 해가는 게 이 빨갱이 새끼들 수법 아닙니까? 이러다 보세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왜냐면 기사 어디를 봐도 견주들이 이 마약 사범 그러니까 그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펜타닐 패치를 사가지고
그 견주들이 뭐 했다는 그런 그 근거 자료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처방받아가지고, 그냥 뭐 그것도 뭐 2019년에 2명이었고, 20년에는 49명, 21년에는 42명.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한다는데 얼마나 늘고 있나? 그래도 10월달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대로 하려면은 문빨갱이 때 이렇게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뭔가를 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진짜 이 마약을 진짜 원인이 뭔지 이렇게 많아진 원인이 뭔지 한다. 그런데 지연 말단적인 어떤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확대지 생산을 해내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한다는데 얼마나 늘고 있나? 그 왜 늘었는지. 밀수록 그 문빨갱이 때 단속량이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단속된 물량이. 그 시중에 풀린 것도 단순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20배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얘기라. 그럼 그걸 가지고 심층 취재를 하고, 기획 취재를 하고,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봐. 처음에 9월 9일날 나오고 한 2, 3일 그냥 간단하게 단신으로 웬만한 매체에서 다루고 난 이후에 그냥 청소년 마약 범죄가 늘었다는데요. 뭐 펜타닐 패치를 이용해서 뭐 투약한 사람이 좀 늘었다는데요. (10대) 마약 사범 5년 새에 4.3배로 끊죠. 적발 안 된 마약 사범까지 치면 1만여 명 추정. 그래 보세요. 제대로 만약에 파헤치고자 했다면 단순히 이렇게 그냥 통계자료만 놓고 이렇게 많아졌대요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마약이 갑자기 심각하게 증가를 해가지고 유통이 됐냐 이거야. 아니 제가 그 2022년도에 방송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그래 아까 그 도표를 보는 순간 이게 권력을 가진 새끼가 뭔가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잖아. 4년 전에 나는 그래 이 생각을 했다니까.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니 이렇게까지 마약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이 이렇게 늘어?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이? 아니 그러면 당연히 나 같은 놈들이 생각을 하는데 기자라는 새끼가 소위 언론이라고 참칭하고 있는 새끼들이 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증을 했지? 파헤쳐야 되는 게 훈리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니야?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국회에서 또 이제 뭡니까? 이 보시면 하는 척을 했어요. 근데 봐, 이거 하는 척이 뭐냐면은 동물병원에서 왜 동물병원에다가 또 관심을 돌리잖아요. 관심이 아니고 이 책임 소재를 동물병원으로 또 돌리잖아. 그 윤통이 10대 마약류 사범 5년 새 4배 이상으로 급증. 마약은 암수 범죄가 많다. 검찰의 마약류 범죄 백수와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72명으로 지난 같은 기간에 건조 12.7% 늘었다. 2017년 1, 8월에는 10대 마약류 사범이 87명에 불과했던 점을 보면 보세요. 이게 딱 맞물리잖아요. 아니 시기가 딱 맞물리잖아.
갑자기 이렇게 5배가 늘었는데, 난 4배 이상. 이거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다더라만 얘기해 놓고, 나 몰라라 한 거지. 나 몰라라 가는 거 알면서 이제 그냥 애쓰무시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0.8% 되는데 3%. 그건 4배 늘었잖아, 4배.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그 나오죠. 그 이거 9월 9일 보시면 문재인 집권 기간 마약 미수 1741%, 마약 사범 595% 증가. 이게 17%가 아니고 6%, 5.95%가 아니에요. 1741%. 이렇게 한번 나오고 끝이었어요. 그래, 송원석 이 새끼도, 아니, 그래, 이렇게 말을 했으면 집요하게 팠어야 될 거 아니야. 기자들 불러놓고 맨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 단 한 놈도, 정치권에서 단 한 놈도 물고 늘어지는 놈이 없었어. 그 제가 그때도 4년 전에 방송할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이 새끼들, 국힘이 새끼들도 다 한통속이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한 60% 정도? 국힘에 그래도 뭐 한 30% 정도는 오염이 안 됐을 거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순진한 거였죠. 아니, 막말로 그래, 짱개 새끼들이 작업을 하는데, 뭐 개개인한테도 작업하겠지만, 굳이 개개인한테 할 필요 없겠어요? 뭐 20년 가까이 전부터, 그 당시에 한나라랑, 뭐 MOU 맺고 뭐 그런 관계를 지냈는데, 결국에는 다 한통속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통속. 쇼만 한 거지, 쇼만. 이렇게 한번 그냥 반짝. 이게 단순한 문제입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시거리, 연예인 무슨, 스캔들 난 그런 가시거리 정도로밖에 지금 취급을 안 하잖아. 마약이 이렇게 늘었다는데. 그래, 연예인 누구 모시기가 뭐 바람 피웠다더라. 뭐 연애를 하고 있다더라. 오! 문빨갱이 때 뭐 이렇게 늘었대요. 오! 끝! 그래 보시면, 굳이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외국인 마약 범죄.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보세요. 이것도 3배가 늘었잖아, 3배가. 이것도 보세요. 마약 사범 감소. 2021년에 1,600건. 2022년에 12,200건. 10대 마약 사범. 21년부터 22년. 보세요. 15세 미만이 2명이었는데 2021년에 38명으로 늘었어. 대밀수 284에서 994. 그래 보세요. 마약 일산까지 파고드는데 경찰 2년 연속 인력 정원 0. 2022년 10월 25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핵심은 전부 다 그냥 외면하고 격까지만 붙들고 마약은 많이 늘었는데 수사인력 어쩌고저쩌고. 이때 뭐 했습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이 뭐 마약 수사 예산 깎고 막 그 지랄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이면, 제대로 된 기자면, 왜 정치권에서 이걸 크게 이슈 안 하냐고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놈은 단 한 놈도 없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이렇게 보세요. 예산을 깎았잖아요. 예산. 보다시피. 보세요. 2017년에는 그 국가서에다가 마약 감정 의뢰를 하면 6.5일 걸렸는데 2021년도에서 10일로 늘어났어요. 이거 얼마나 는 겁니까? 이것도 뭐 한 70%? 60% 정도 기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일 안 한다는 얘기지. 일 안 한다는 얘기지. 왜 일을 안 하겠어요? 이 공무원 새끼들이. 왜냐? 뭔가 압력을 받았겠지. 보세요. 2017년에 마약주 사본 근거 현황 2,000건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 오히려 줄었어. 2019년에 좀 늘긴 늘었어요. 근데 확 안 늘잖아요. 아니, 아까도 보셨듯이 마약 밀수 양이, 단속된 양이 거의 20배가 늘었는데, 이 단속 건수는 그렇게 안 늘었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2017년에 2,000건인데, 마약이 지금 거의 20배 이상 시중에 더 풀렸는데, 단속 건수는 뭐 1점 몇 배밖에 안 늘었네? 1점 몇 배, 그죠? 뭐 한 30%? 그죠? 30% 정도 늘는 게 다잖아요. 아니, 마약은 거의 2000%가 더 증가했는데, 유통된 게, 그럼 근거 건수는 30%밖에 안 늘었잖아요. 이게. 뭐 똑같은 거고요, 일단. 여기 보세요. 딱 외국인 근거 현황 거 보면 태국, 중국, 베트남이야. 그 태국도 그렇고 지금도 알려지는 베트남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그 윗대가리들은 다 짱개 새끼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세 나라 다 묶어서 짱개들이 다라는 얘기잖아. 보세요. 이게 뭐냐고. 거의 태국, 중국, 베트남이 거의 한 90%? 그리고 거의 90%죠, 90%. 기타 해봐야 뭐, 70, 80, 90, 뭐, 한 140, 130, 140 정도. 근데, 600, 900, 1100. 보세요. 그 10배 가까이 차이나다, 10배 가까이. 그래서 윤통이 마약과의 전쟁, 이건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곧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 범죄 소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건 단순한 민생 수사가 아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참모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최고 수위로 강도 높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보세요. 황운하가 뭐라고 합니까? 5년간 마약 불과 5배 늘었다. 전쟁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했어요. 왜 이런 새끼가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냐고. 마약 위험 과장해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씹으리는 새끼가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라냐고. 그러면 만약에 진짜 언론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가 미쳤나? 네가 이 새끼가 국민의 대표로 뽑히다는 새끼가 지금 마약이 늘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한 새끼가 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은.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그 이런 나라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지, 씨부랄. 뭘 기대를 해, 이런 쓰레기 같은 족족들한테. 보세요. 이태원 참사는 마약과의 전쟁 탓이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니까? 그리고 소위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이걸 그냥 타이틀로 달아.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그냥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고 씨발 먹고 살기 바빠도 그래 씨발 대한민국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는 이 쓰레기 같은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씨발 그러니까 씨발 존박히 아메바 새끼들 단세포 새끼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씹으리는데 이런 새끼들이 국회의원이고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분노가 안 생겨요. 분노가 안 생겨.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12월 연말에 이 첫 번째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어요. 국민들 한 몇백 명 앉혀놓고 마약값 싸졌다는 거는 국가가 단속 안 했다는 얘기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국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배우가 저 새끼들이다.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이거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소위 그래 언론이라는 너희들 새끼들은 뭘 해야 됩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잠입 취재, 기획 취재, 탐사 취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약 퇴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마약이 폭증을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어야 될 거 아냐. 그게 언론이고 기자들 아냐 씨발을 것들아. 근데 뭐 해서 특히 국민의힘이 너희들 뭐 했냐고 이 새끼들아. 그게 똑같은 새끼들이지. 이게 아무도 어디에서도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다 그 새끼들이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왜 마약이 이렇게 폭증했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만 딱 해놔놓고 나몰라라 한 거예요. 쌩깐 거지 그냥. 이런 역경을 뚫고 씨발 율통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씨부랄 새끼들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여러분들 분노가 안 생기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이런 기사나 보면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없냐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한뚜껑 얘기는 넘어가고.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통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부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계속 신문방송은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하니까 가만히 한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12월이니까 9월달에 처음 그 얘기 나오고 지금 3개월 지난 시점 아닙니까? 아니 사반세기 아니고 한 분기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소위 언론한 새끼들도 보도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 답 없고 정치권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당이라는 새끼, 그 당시에 여당이라는 새끼들도 보니까 이걸 이슈화하려고 하는 새끼도 한 놈도 안 보이고, 윤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어처구니가, 그냥, 어차피 뭐, 다 똑같은 쓰레기다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더 크게 윤통이 더 크게 했겠습니까만은, 기가 찼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통은 또 이제 한번 본 거죠. 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과연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나 콩콩 씨부랄 이걸로 끝. 검찰도 손 놓고 애라 모르겠다. 경찰도 애라 모르겠다. 애차라리 경찰은 영향도 안 되고 개뿔이나. 이런 상황에서 윤통이 제가 얘기했죠. 아마 처음에 대권을 거머쥐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한 그 시점부터 생각을 한 건 오래된 그거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마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 연착륙을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연착륙 하는 게 어려우면은 경착륙, 하드코어, 그것도 그냥 하드 랜딩이 아니고 하드코어적인 어떤 랜딩 방식을 선택을 하려고 그런 딱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TV에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 그래도 어떤 형태도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나 콩콩 감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대통령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니는 떠들어. 나는 모르겠다. 신문방송, 정치권, 검찰, 경찰, 사법부 그 어느 것도 안 움직이니까 니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씨부랄 것들아. 이 당시에 이 마약 문제로 제가 왜 이걸 보세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듬해 4월달에 이거 나왔잖아. 10대의 마약 음료 먹인 일당 추적.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마약 문제 많다, 전 정권에서 수사를 안 했다, 언제까지 주면서 저 새끼들이 니 빼라고 저 파헤치면 저 새끼들 다 쳐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응답을 안 했어.
그러면서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것도 보세요. 잠깐, 한 하루 이틀 이슈되고, 그냥 넘어갔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약 이거, 이런 식으로 유통이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1인분 용량이 뭐,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어디 주점에 가거나, 룸살롱에 갔을 때, 마약 1인분에 뭐 그래, 10,000원. 10,000원짜리 단돈 10,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주들이 마약 안 타겠어요? 마약 안 타겠냐고. 마약 1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되면 절대 못 하지. 윤통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시그널 주는 거라고. 마약, 단속을 많이 하면 어차피 위험료가 붙으니까 뭐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씨발 막 이상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마약이 뭐 마약 음료 막 이 애들한테도 막 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 이런 상황인데도 부모란 것들이 지 새끼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놓고도 씨발 저 빨갱이 새끼들을 지지를 해. 네가 사람 새끼냐? 어? 에이 씨부라 것들. 그래 보세요. 며칠 전에 나온 거 밀바리 마약 4년간 46배 늘었는데 검찰 마약 수사 역량 사장위기. 그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보도하는 걸로 끝이야. 그러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장 위기라고 했으면 그 다음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장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마약이 왜 이렇게 늘었냐. 그 보세요. 2021년까지 20배가 늘었는데, 그 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6배면 20배 는 거에서 또 46배, 50배니까 100배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2017년에, 10년 전에 비해서. 100배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 100배가 아니지. 1000배지, 1000배. 100배 아니고 1000배요, 1000배. 1000배가 늘었다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000배가 늘었으니까 아주 상식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1인분에 만약에 100만원 했으면, 100배가 늘었으니까, 뭐 진짜 피자 한 판 값으로 한 2, 3만원이면 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 돼 있는데,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새끼들을 여전히 물고 빨고 지지를 해. 네 자식 새끼가 언제 어느 때 마약에 노출돼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이게 딱 비슷한 시기에 날리면 바이든. 오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2월 22일 날 이제 딱 처음 나와가지고 모든 이제 매체들이 다 다룹니다. 보세요. 유승민이 보세요.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기현이도 한마디 하고. 이 새끼들이 지금 찌짜이밍한테 한마디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김의경 각국 정상 모임 자리에서 저작거리 용어 사용 경악. 그러니까
난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48초 만난 뒤 나오면서 욕설, 바이든 아닌 날리면 많은 거야. 대통령이 사적 발언, 진중권 역대급 대형 사고다, 뭐. 비속어 발언 논란, 유감 표명할 듯. 비속어 논란, 엑세스 지목한 대상은 국가 품격 깎아내렸다. 비판 일자. 외교 왜곡은 자해행위다. 했는데, 보세요. 정의당, 국익위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진중권, 비속어 논란 발언에, 윤리위원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이보세요. 그 당일에만, 이거 마약, 넣은 거는 검색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안 나와. 그 보세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첫날은 이렇게 그냥 어떻든 그 논란 키우나? 야당 의미하사로 유감이다. 조용히.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대 뭐였습니까? 핵심은 이게 아니잖아. 자막을 달았잖아. 자막을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팝송이 우리나라 말로 들린다 해가지고 그 해당 영상을 노래 부르는 그 해당 영상 가사를 쭉 읊을 거 아닙니까? 밑에다 한글로 자막을 달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들린다니까. 한글로 들린다니까. 한국어로 들린다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많아요. 팝송이 이거 한국어네? 해가지고 그 가수가 노래 영어로 막 부르고 있는데 자막을 한국어로 딱 달아놓으면 한국어로 들린다니까. 핵심은 그거였는데 그 핵심은 또 온데간데 없고 바이든이라고 했니 날림이 바이든이 날림이니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민생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걸로 나라가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물고 씻고 뜯었어요. 그 보세요. 뭐 휘 바이든 아십니까? 봄바람 휘 바이든. 전 세계 상대 최악의 거짓말. 좌표찍기 반발. 국민 개돼지인가? 욕설 내기로 국회 깎아. 하나 막으면 또 하나가. 바른 해명의 격분. 딱히 바이든으로 안 들려. 그냥 보세요. 아니, 미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이쯤 되면 국민들은 정말 나라가 불안하다. 비속어 논란 확산. 이게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23일. 민성 실종되고 정쟁만 반복되는 국회 어디로 가냐? 막말 배경엔 글로벌 펀드 기여금 재원말이는 어떻게? 바이든이 아니라 말리면 주장 나와? 이 보세요. 바이든 아닌 날리면 국민 청력 시험 하나. 24일. 홍준표. 잘못 인정하고 수습해라. 홍준표, 순간 모면하라 거짓말하면 일 커진다. 윤 비속어 논란 해명에 거짓을 낳고 이런 점점. 이보세요. 국경 무너진 일주일. 25일. 마찬가지죠. 불이 방관하는 건 불이. 비속어 참 씨발. 유승민 날리면 해명이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 새끼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찌짜 해명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이 새끼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새끼 중에 얘기하는 새끼 있어요. 보세요. 뭐 헤어질 결심, 비속어 억지 방어, 성과 보고 축소한 순방,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길.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저는 국민의 세 가지 논리.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 보세요. 9월 26일. 외교 참사까지 국민상 잘못 신속히 벌어졌겠다. 망신살, 용론안볼. 자기 죽을게. 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역시 사과는 없었다. 막말 논란에 주말 유론 휘청? 박지원, 윤 대통령 막말 해명 국민과 전 세계 언론을 바보로 보나? 이 보세요. 이게 26일. 외교 참사. 아, 이 보세요. 막말 유희. 4일쯤에, 5일쯤이다, 5일째. 22일날 나왔으니까. 5일째 전부 봐. 욕설 내뱉은 이유는 보도한 방송사 누가 문제인가? 아, 참. 이 보세요. (27일) 역시 마찬가지. 보세요. 이 보세요. 뭐 강덕구 뭐 나오고 막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과 리더십 위기. 예, 품격 나왔습니다. 그렇게 품격을 따지던 새끼들이 국무회의 하면서 깽판이라는 그런 비속어 쓰고 국무위원들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꼽이나 주는 그런 새끼에 대해서는 그런 새끼의 품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네요. 깽판 친다는 그 말은 아주 품격 있는 단어인가? 형수한테 쌍욕을 퍼붓는 그거는 품격 있는 새끼라. 에? 마약이 1000배가 늘었는데 1000배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해. 근데 그래 바이든이든 날민이든 이게 여러분들 삶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물가에 무슨 영향을 주냐고, 환율에 무슨 영향을 주냐고, 유가에 이게 뭐 반영이 돼요 이게? 근데 이 당시에 개나 소나 씨발 술 마시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바이든이다 날민이다 그 한마디 안 하면 어디 무슨 씨발가 뒤지는 놈이 상황이 되듯이 병신인 것처럼
너도 나도 씨발 날리민이다 바이든이다 안주 삼아서 반찬 삼아서 물고 씻고 뜯고 이거 안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 마냥 마약이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TV에서 생중계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네 삶하고 직결되는 마약 문제는 씨와 외면하고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고 삶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바이든이든 날리민이든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네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 품격 일주일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일주일째. 27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언론사에 이런 식으로 압박 충격죠. 지금 씨와 그래 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 일개 유튜브를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뭔데?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이보세요. 28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요. 참. (28일) 보세요. 국민 61% 바이든이 맞다. 이런 걸로 여론조사를 하고 잡아뒀어. 이 미친 새끼들 나는 미친 새끼들. 아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은, 한창 조국 딸년 근형 수사하고 할 때, 계속 보도가 됐잖아요? 조민 근현이 91년생이고, 정유라가 9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정유라가 5살이 어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민하고 정유라가 계속 언급되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조민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조민양이라고 했어. 물론 100% 그런 건 아닌데, 조민양이라고 했어, 조민양. 근데 정유라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라고 했어. 만약에, 조민하고 정유라 둘이를 놓고 누가 나이가 많냐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제가 장담하건데, 조민이 어리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60% 이상 나올 거야. 조민이 어리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한 60%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민이 정유라보다 어린 게 되는 거예요. 조민이 정유라보다 어린 게 되는 거냐고.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여론을 왜곡 조작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아. 예를 들면, 아직도 명절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굳이 필요하다면은 자신의 할아버지 정도? 솔직히 어차피 정조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잖아.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게 합당하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가치 판단이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래, 뭐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간소화 좀 하자. 이랬을 때,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70% 나온다. 그러면 뭐 국가가 나서서 좀 그렇게 권장을 하고 뭐 좀 개선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조민이 나이가 어린지, 정윤화가 나이가 어린지, 조민이 다섯 살 많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조민을 언급할 때, 방송사들이 조민양이라고 계속 호칭을 했었어. 그래서, 조민이 어리다고 응답이 60% 정도 최소 60% 나올 거야. 거기다가, 장담하건대, 조민이 20대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장담하건대 최소 20%는 나올 거야. 만약에 이론조사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나라냐?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보세요. 이 보세요, 막.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속 전 신문사고 방송이고, 나서가지고, 비속어 썼다. 이 보세요. 외교 참사다. 9월 29일. 보세요. 유승민, 사과해라. 이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논란이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이든 58%, 날리면 29%. 9월 30일. 9월 30일. 보세요. 이게 윤향의 쓴소리. 그래서 중간을 놓치고, 보세요. 이듬해 4월까지. 바이든 날리면, 보세요. 막 기사에서, 뭐 제목으로는 안 달지만, 계속 바이든 날리면, 4월까지. 이 보세요. 바이든 날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선동한 거, 이거 책임 묻는 언론
소위 언론이라는 새끼들 없죠? 왜 이 새끼들이 이제까지 끊임없이 왜곡 조작 선동한 거에 대해서 그게 선동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송 매체가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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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개돼지냐고. 그냥 이게 그냥 좀비 새끼지. 바퀴벌레 새끼지. 이런 거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바이든 날리면 보세요. 이듬해 봄까지.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3월달) (4월달까지) 너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근데 여기 일장기만 격리했다 KBS에서 오보 이 보세요 그래 이 바이든 날리면 시즌2 이듬해 봄까지 아 참 바이든 날리면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10월달에 이게 나온 거죠 보세요 이듬해 봄까지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었다면 그게 여러분들 삶에 무슨 영향을 주죠? 아니 청담동 술자리가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해 칩시다. 이게 물가에 무슨 영향을 줘요? 유가에 뭐 영향을 미칩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네 삶에 영향을 미치냐고. 여러분들 청남동 술자리가 사실이었다고 한들 뭐 그걸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들 삶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물가에 무슨 영향을 주고 유가에 무슨 영향을 주고 환율에 무슨 영향을 주냐고요? 마약이 1000배가 늘었다는데 10년 사이에 그 얘기 안 하잖아. 그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해.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담동 술자리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물고 씹고 뜯고 과서 너무도 오랫동안 과가지고 씹어먹을 뼈도 다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푹푹 과가 먹었잖아. 우리 같은 서민들 삶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주지도 않는 이런
그, 봄에, 그래, 뭐, 삭제하라고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챗 GPT 얘기인데, 여기 보면, 뭐, 다른 것보다도, 시민단체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여론조사에서 30%가 넘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고 청담 등 술자리가 실제 있었으며,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 출신이고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를 이 조선 같은 이 쓰레 같은 새끼들이 자기들도 여기 한몫했잖아. 물고 씻고 뜯고 푹 고아서 먹었잖아. 그래놓고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느냐? 저거들이 이렇게 믿도록 선동질을 그렇게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해놓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이런 상황에서 윤통이 2년 6개월 동안 그 수많은 뭐 방산 수출, 원자력 수출,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 신이라니까, 윤통. 단 한 명도 자기 편이 없었잖아. 단 한 명도. 오로지 혼자서 2년 6개월 만에 그 많은 업적을 이뤄놓고 다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륜 반윤 계엄이 잘못됐다고 이 개 씨발놈의 새끼들. 트럼프 형님도 4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걸 가슴에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밝혀졌죠. 윤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년 전에 관심을 두고, 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는, 물론 이제 다대표 형님이 이제 얘기해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만, 어떤, 그렇게 눈치를 챌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 훨씬 전부터 가슴속에 윤통도 이 나라를 짱이 돼가지고,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판은 윤통이 깔아놓은 판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윤통 손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요. 빨갱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건, 물론 국힘이 또 무슨 짓을 하건, 뭘 하건, 너희들은 결국에는 다 뒤지게 돼 있어. 편한 맘 드시기 바랍니다.